인천 구도심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행복분식은 3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식당 주인 최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8세인 순자는 짧게 자른 파마머리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고 작은 체구의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등을 짓눌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김밥 2줄 싸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속하게 김밥을 쌌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잠시 한가해진 틈에 순자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고 활짝 웃는 아들 최우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이는 25년 전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우진이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우진이를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우진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진이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약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강남의 한 약국에서 일하며 1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니? 어디서 하는데? 강남 한정식집이에요. 연희 아버지가 예약하셨대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라니 분명 고급스러운 곳일 것이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데? 연희 어머니는 대치동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대학음악과 교수시고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음악학원 원장의 대학 교수라니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알았어, 우진아.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은 순자는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상견례에 입고 갈 제대로 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 화장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고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둘이 활짝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순자였고 다른 한 명은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잘 살고 있겠지. 순자와 정희는 대학 시절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과에 다녔고 기숙사 룸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음악과 교수였던 이동철이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동철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도 동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동철 교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기로. 그럼 고백해봐. 나는 정혜 너를 응원할게. 정말. 고마워, 순자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순자는 정희와 동철이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결혼식에 참석해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순자는 정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행복한 것은 기뻤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나도 우진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었잖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검은색 정장 한 벌을 샀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순자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순자는 새 정장을 다림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10시 30분에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우진아.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연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끄는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진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샤워를 하고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0시 30분이 되자 우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인천을 벗어나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며 순자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차는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입구와 화려한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서 한복을 고운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네, 서연이 이름으로요. 아,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둘을 2층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순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먼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희였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년의 우아한 여성과 품격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여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한정희였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도 순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진이와 연희는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 옆에 앉아있던 남성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동철이었습니다. 동철도 순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그 목소리에 룸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이상해졌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너야.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야. 아주 오랜 친구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진이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순자 씨.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순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당하면서 살았어. 너는?
나는 음악학원 운영하고 있어. 알다시피 동철이는 대학 교수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포기한 사랑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우진이와 연희만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잠깐 얘기 좀 하자. 화장실에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희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룸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 한다고 했지.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 순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진이는 입양한 아들이라고 들었어. 맞아. 25년 전에 입양했어. 그랬구나. 잘 키웠네.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 순자는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이 순자의 미소를 지웠습니다. 근데 순자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연희와 우진이가 결혼하는 게 좀 걱정돼.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 좀 다르잖아.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순자는 정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대하겠다는 거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반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더 생각해보자는 거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가난한 건 맞아. 하지만 우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연희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알아. 우진이가 좋은 아이라는 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너 때문에 내가 양보했어. 이번에도 내가 양보해야 하는 거야.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야, 그건. 아니야. 됐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에게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우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분들이 어머니 친구분이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학 때 정말 친했던 친구야. 그런데 30년 만에 만났어. 우진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별 얘기 안 했어. 하지만 우진이는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 좀 다르잖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정희와 동철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순자 씨 만나서 많이 놀랐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하필 우리 딸 예비 시어머니로 만날 줄이야. 동철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순자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어.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우진 씨 정말 좋은 청년이잖아요.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우진이가 좋은 아이라는 거. 하지만 여보, 솔직히 말해서 순자랑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
환경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동철은 아내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30년 전에 순자도 당신을 좋아했어. 동철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순자가 당신을 먼저 좋아했어. 그런데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순자가 자기 마음을 숨기고 나를 도와줬어. 우리가 사귈 수 있도록. 동철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포기했어. 그런데 나는 그 친구를 30년 동안 잊고 살았어. 오늘 만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더라. 동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순자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해. 동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진 씨와 연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과거는 과거고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다음 날 우진이는 연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제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대.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요? 왜요?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 집안 형편이 문제인 것 같아. 연희는 우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하지만 우진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내가 더 잘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순자는 우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어머니가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아서. 우진이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연희를 꼭 지킬게요. 하지만 순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내가 양보했는데 이번에도 양보해야 하는 건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또 물러설 수 있어.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와 정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 결혼이 걱정돼. 순자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왜? 우진이가 뭐가 부족해서?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이 잘못이 아니야. 그냥 환경이 너무 달라서. 연희는 피아니스트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 근데 우진이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입양하라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안 된다는 거야. 정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는 거야. 순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30년 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너한테 양보했어. 그런데 지금 또 양보하라는 거야.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야, 나도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몰랐어. 내가 동철이를 좋아한다는 거. 알았어. 나한테 말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어.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 중요한 건 우진이랑 연희야. 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막아?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고민이 많아. 정말로.
그날 밤 우진이와 연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진이의 말에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우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혼나고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상처받으시고. 차라리 내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연희는 우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우진이는 연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연희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공식적으로 결혼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철이 연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신대.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요? 우진 오빠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빠는 찬성하시잖아요. 동철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찬성해. 우진 씨 정말 좋은 청년이야. 하지만 엄마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구나. 연희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집 나갈래요. 우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서 숨이 막혀요. 엄마는 매일 반대하고 나는 미치겠어요. 우리 같이 나가요. 우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조심히 나와. 다음 날 새벽 연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우진이도 어머니께 편지만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침에 일어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연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잠시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아. 순자는 급히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편 정희도 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급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우진이 어디 있어? 우리 연희가 집을 나갔어. 순자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우진이도 나갔어. 전화도 안 받아.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정희는 경찰서 밖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순자가 정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정희도 맞받아쳤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욕심부린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우리 딸한테 집착한 거잖아. 순자는 정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랬어. 넌 항상 나를 무시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동철이 달려왔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이러면 아이들 찾을 수 없어요. 동철의 말에 두 사람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동철이 두 사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카페로 가시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정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두 잔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아이들 찾는 데 집중합시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연희를 정말 사랑해요. 제발 두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걱정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결혼이 찜찜해. 순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우진이가 착하고 성실하잖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우진이 좋은 아이야. 하지만 순자야, 솔직히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동시에 내가 행복한 게 불편하기도 해. 순자는 정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내 사랑을 빼앗아가고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 행복까지 빼앗으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정희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빼앗았다고. 나는 그냥 동철이를 사랑했을 뿐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너만큼 사랑했어.
그런데 너를 위해서 포기했어. 넌 그것도 몰랐잖아.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정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철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이 순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우진 씨 생부가 누군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보육원에서 입양할 때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동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진 씨 생부는 박재민 교수님이십니다. 순자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박재민. 누구죠? 동철이 설명했습니다. 제 대학 시절 은사님이세요. 피아노가 교수셨죠. 정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박재민 교수님이요. 그분이 아들이 있었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민 교수님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부인이 출산 중에 돌아가셨고, 동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혼자 아들을 키우셨어요.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데 30년 전쯤 교수님이 등산 중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재민 교수님 아들이 보육원으로 갔어요. 친척도 없었거든요. 동철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진 씨예요. 순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재민 교수님께 빚을 지고 살았어요.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고 피아니스트가 되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입양되었더라고요. 입양 기록을 보니 최순자 씨가 입양하셨더군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진 씨를 지켜봤어요. 멀리서요. 정희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동철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순자 씨를 불편해하는 걸 알았거든요.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동철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 씨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재민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순자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희야 어디 있니? 괜찮아. 지금 어디야? 동철은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동철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찾았어요. 근처 작은 여관에 있대요. 가시죠. 세 사람은 급히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관에 도착하니 우진이와 연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희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연희야 괜찮아. 엄마가 잘못했어. 우진이도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어머니가 다 해결할게. 동철이 두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연희야 걱정하지 마. 결혼 허락할게.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관을 나온 다섯 사람은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는 계속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친구의 희생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나는 내 마음을 몰랐어. 나만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도 내 편견 때문에 너와 우진이를 힘들게 했어. 정말 잘못했어. 순자는 정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자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미안해. 아까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사실 나도 3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근데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었어.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철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화해하시는 거죠? 오랜 친구잖아요. 순자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이와 연희도 행복한 표정으로 부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철이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시간 되시면 제가 한 곳을 모시고 싶은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요? 재민 교수님 묘소예요. 우진 씨 생부님 계신 곳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우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생부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다섯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린 후 차는 조용한 묘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동철이 앞장서서 걸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음악가 박재민 교수 묘. 우진이는 그 묘비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우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예요. 우진이에요. 순자도 우진이 옆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철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이동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교수님, 아드님 우진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분이 우진이를 키워주신 최순자 씨예요. 순자는 묘비를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박재민 교수님, 저는 최순자입니다. 교수님, 아드님을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잘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와 연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묘지에는 조용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우진이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동철이 우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진 씨, 재민 교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셨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우진 씨가 그렇게 착한 것도 교수님을 닮아서예요. 순자가 동철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동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등산 사고였어요. 혼자 산에 가셨다가 미끄러지셨대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가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혼자 우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 순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이가 워낙 착한 아이였어. 한참을 묘지에 머물다가 다섯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진이 덕분에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살 수 있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동철, 연희도 그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30년 동안 못 만난 시간을 채우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철이 백미러로 뒤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연희야, 결혼 날짜 잡자. 빨리 준비해야지. 우진이와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도 연희도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정희와 동철도 서로를 안으며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진이와 연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웨딩홀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연희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딸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정말 예쁘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연희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우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가 처음에 반대해서 미안해.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잘 됐잖아요. 신랑 대기실에서는 우진이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멋지다. 우진이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를 잘 사랑해줘. 착한 아가씨야. 네, 어머니. 꼭 행복하게 살게요. 동철도 대기실에 들어와 우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재민 교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홀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양가 어머니가 입장했습니다. 순자와 정희는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신랑 우진이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희가 아버지 동철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연희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철은 딸과 함께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하자 동철은 우진이에게 딸의 손을 건넸습니다. 우진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우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례를 맡은 동철의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두 젊은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화해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랑 우진 씨는 훌륭한 약사이며 성실한 청년입니다. 신부 연희 씨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가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주례가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우진이는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례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됐습니다. 우진이가 연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연희도 우진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우진이와 연희는 서로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동철도 감동한 표정으로 두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는 각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와 정희가 앉은 테이블에 도착하자 우진이와 연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연희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게요. 순자는 두 사람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정희도 딸과 사위를 안아주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살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다시 깊이 절을 하고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순자와 정희는 웨딩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정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30년 동안 못 만난 시간이 아까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는 자주 보자. 동철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어때요? 순자 씨도 오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연희 부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천사 같아. 정희도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예쁘지.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동철도 손주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민 교수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우진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연희도 과일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이 쉬시는 날이에요.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연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우진이를 잘 뒷바라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를 낳고도 피아노 연주를 계속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정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우리 학원 발표회 있는데 올래? 연희도 연주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며느리 연주 들으러. 동철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식당은 요즘 어때요? 바쁘세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이제 나이도 있고 손주도 봐야 해서 일을 좀 줄였어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때? 그럼 민준이도 자주 볼 수 있고 우리도 자주 만날 수 있잖아.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이 강남에서 살 수 있을까? 동철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우진 씨를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진이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근처로 오세요. 그럼 제가 자주 뵐 수 있고 어머니도 민준이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볼게. 그때 아기 민준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아, 깼어. 배고프니? 순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안을까? 순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25년 전 우진이를 재울 때 불렀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좋은 엄마야. 그리고 좋은 할머니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동철이 일어서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5명의 어른들과 1명의 아기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진이가 타이머를 맞추고 급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두 친구가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진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순자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심히 들어가. 내일 또 전화할게. 순자는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사랑은 이런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로서의 사랑, 가족으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포기한 것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버스는 인천 구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아들의 든든한 모습, 친구 정희의 진심, 동철의 배려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우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아팠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